다 오신 것 같으니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오늘부터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과정을 맡은 신은미 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저희 좀 16주죠. 좀 긴 기간 동안 기본 이론을 하게 될 건데요. 이 교재는 다 나갈 거긴 해요. 기본 이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거니까 재무회계도 나오고 원가관리 회계도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 이름은요.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세무사 일 하고 있고요. 회계 강의는 여기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하고 세무사 과정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회계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특히 회계 관련해서는 옆에 분들한테 묻지는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정확한 거 아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 있으시면요.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이름이 제 앞자 두 글자를 땄어요. 그래서 신은이라고만 치시면 되는 거니까 요게 조금 메일 주소가 어렵지 않아서 요로 주시면 제가 거의 하루 이내에 답변은 드려요. 조금 바쁜 일 있지 않은 이상 하루나 이틀 이내에는 답변을 드리니까 질문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여러 시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질문이 거의 없으세요. 거의 질문이 전무하다. 완벽하신 건지 질문을 전혀 안 하시고 나중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회계는 원래 본인이 머리로 해서 하시는 것보다 정확한 답을 찾아서 그대로 대입해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푸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익숙해서 손이 먼저 나가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를 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는 이거밖에는 없어요. 반복하고 자주 보시는 거. 그래야 속도가 붙는 건 아시죠? 우리 시험이 50분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시설도 푸셔야 되고 저희 시험도 같이 봐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시설에 좀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걸 열심히 푸느라고 회계 시간을 놓치세요. 회계도 적절하게 50분 정도는 확보를 해주셔야 그나마 문제를 좀 건드려 볼 만한 시험인데 시설에서 막 다 맞아야지. 욕심이 나니까 40문제 다 맞아야지. 요거는 꽈락만 넘겨야지 하다가 제 시간에 문제를 못 풀어요. 다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시간 배분을 잘못하신 거죠. 시험은 합격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100점 맞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린 세 과목 다 꽈락 넘기셔서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시간 배분을 좀 잘하셔야 돼요. 특히 회계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라는 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50분이지만요. 진짜로 잘 푸시는 분들도 30문제 이상 못 풀어요. 저희가 총 40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40문제를 건드리겠다? 탈락이에요. 40문제는 저 같은 사람만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답 드려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40문제를 푸는 거지 30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이랑 40문제를 다 풀어야지 하고 오시는 분이랑은 시험에서 합격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몇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러면 확 부담이 줄잖아요. 10문제는 어려워도 어려워봤자지 뭐라고 생각하고 끝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올해 시험 문제도 거의 10문제가 어려웠어요. 30문제는 해볼 만한 문제였죠. 그래서 난이도는 이 10문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X해 버리시고 30문제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써보셔야 된다. 눈으로 보셔는 안 돼요. 회계는 손이 반응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계속 써보시고 제가 제발 따라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안 드리니까 오늘이든 아니면 하루 정도 복습을 하셔서 꼭 손으로 좀 써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만 똑같은 걸 반복하시면 충분하게 합격은 가능한 시험입니다. 난이도가 어렵든 말든. 그래서 이렇게 30문제를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의 문제 구성 아시죠? 문제는 재무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라고 하는 파트를 둘이 합쳐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기는 32문제고요. 원가관리 회계는 8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난이도 면에서는요. 원가관리 회계가 어려워요. 요거는 정말 속된 말로 강사하시는 분들도 못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가관리 회계도 잘 안 해보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한 2-3문제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이거는 원래 좀 그런 파트야.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가 문제가 올해도 좀 어려웠어요. 아마 되게 어렵네. 헉 할 정도로 문제가 어렵게 나온 파트가 원가관리 회계니까 여기서는 2-3문제 안전하게 가시는 거고 재무회계는 그래도 할만해요. 32문제 중에서 한 25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커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론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는 논의를 하고 이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가 관리액의 두세 문제만 푸시고 나머지는 재무액에 투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말 문제라는 게 있어요. 뭘로 나오냐면 말로 푸는 문제. 말로 푸는 문제가 뭐 8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계산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 드리는 게 계산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저는 좀 핑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 문제는 읽으면서 답이 맞다 생각하면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말 문제를 한 2, 3분 들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빨리 하고 남는 시간에 계산 문제를 확보하시면 전 충분히 50분 오히려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너니까 그렇다 되게 많이 하시는데 가능한 시험이니까 조금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 문제랑 계산 문제랑 해서 이렇게 푸시면 50분 내에 40문제잖아요. 예, 충분히 원하는 점수 받아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니까 부담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차례로 오셔가지고 저희 교재 한번 구성 좀 볼게요. 어디가 좀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보시면 뭐 글씨가 좀 깨알같이 많은데 1장부터 해가지고요. 제목 옆에다가 어느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차례 보시면 파트 1의 재무회계라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서 1장의 회계의 기초 보이세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회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회계는 뭔 일을 하는 거냐. 2장에 보시면 재무 상태 및 재무 성과 측정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매년 출제를 하세요. 그 다음에 3장에 보시면 회계의 순환 보이세요? 여기서는 이제 3문제까지 나옵니다. 특히나 결산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안 나오는 시험은 없어요. 결산. 그 다음에 4장에 보시면 개념체계라고 쓰여 있죠. 여기가 말 문제로 하나가 나오는 파트예요. 말 문제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자주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말 문제. 한 문제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시면 자산의 개념과 측정은 0문제라고 쓰세요. 0에서 한 문제. 거의 뭐 물어보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장. 여기서는 2문제씩이죠. 금융자산 1번에 2문제. 금융자산 2라고 써 있는 것도 2문제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금융자산 3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한두 문제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 오세요. 9장의 재고자산은 4문제. 그리고 10장에 저희 사활 거셔야 돼요. 10장의 유형자산은 6문제라고 쓰세요. 최대 거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벌써 어느 정도 되신 거죠? 그 다음에 11장 기타의 자산은 한 문제 정도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장 부채의 회계에서도 한두 문제. 그리고 자본회계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14장 수익과 비용에도 한두 문제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뒷장 넘기셔가지고 회계 변경과 오류수정. 여기는 한 문제 정도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장 재무제표에